지난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3차시 동안 진행되었던 설문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 나갔던 퀴즈의 정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녀를 적게 낳아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했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했어요. 수업 영상에서 선생님이 말해준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2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던 1.35를 답으로 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 0.9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2%인 사회는 어디에 속하는가?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했던 거 기억나시죠?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2%인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속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속합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가 계속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것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노동인구가 감소한다. 또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걸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2차 시에 배웠던 퀴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출산율 감소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찾으시고 그게 아닌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였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감소한다면 출산율이 늘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의 사회 진출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그래서 자녀 양육비가 부담이 되어서 출산율이 감소한다. 주택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한다.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서 출산율이 감소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어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산성이 증가한다? 아니요, 생산성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노동인구도 감소하게 될 거예요. 소비계층도 줄어들 거고요. 국가 재정은 안정되지 않을 거예요. 젊은 층의 노인 부당이라고 적었네요. 부양이죠.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의견들을 적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가져오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양육비가 부담된다라는 걸 많이 예를 들어주셨어요. 저출산 고령 사회가 지속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봤냐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였는데요. 미혼 인구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 미혼 여성의 응답률 1위는 4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영상을 봤는지 체크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했던 3차시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단체의 이름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정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 저출산 해결 정책 중에 마음에 드는 것 두 가지 적어봐달라고 했더니 가장 많이 적어주신 게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육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육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육아를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를 위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를 뽑아주세요 했더니 노인 일자리 지원 그리고 노인 복지를 높여주는 것,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내용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끝났긴 끝났지만 이제 이 다음에 배우는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해결이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원에서도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